안녕하세요. 음악 데이자비 채널의 프로듀서 선한입니다. 이번 영상은 필터의 이 엔벨로프 기능과 이 LFO를 이용한 모듈레이션 방법과 이 몇 가지 이펙터들만 가지고 있는 이 오토 필터의 이 사이드 체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엔벨로프 기능입니다. 우선 엔벨로프는 시간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인데요. 여기서 이 시간에 따라 변화시켜주는 기능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프리퀀시 노브 기능입니다. 이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어마운트 값으로 노브의 이동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양수 값은 프리퀀시 노브 값이 더 커졌다 줄어드는 것이고, 반대로 값을 준다면 이 노브 값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커지게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. 즉 지금처럼 둔다면 프리퀀시 값이 낮아지면서 필터가 닫히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해주지 않았을 때의 소리입니다. 여기서 이 어마운트 값을 음수로 준다면 이렇게 이 프리퀀시 값이 더 낮아지면서 더 먹먹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양수 값으로 준다면 이 프리퀀시 값이 더 커지면서 더 넓은 음역을 출력해 주겠죠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지금처럼 0이라면 당연히 모듈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. 그리고 이때 이 프리퀀시 노브의 모듈레이션 속도를 여기 밑에 있는 이 어택과 이 릴리즈로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. 이 어택은 이 어마운트로 설정해 준 이 최대값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주고, 이 릴리즈 같은 경우는 이 어택 타임을 지나 도달한 최대값에서 다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. 즉 지금처럼 이렇게 이 어택 값을 짧게 주고 릴리즈를 길게 주면 빠르게 필터가 최대값에 도달하고 천천히 돌아오겠죠. 그래서 이 필터의 열림 닫힘 정도를 맨 위에 있는 이 어마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, 이 어택과 릴리즈를 통해서 열림 닫힘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이 LFO를 이용한 모듈레이션입니다. LFO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약자로 오실레이터의 파형의 모양을 이용해서 모듈레이션 해주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. 이 엔벨로프와 마찬가지로 이 프리퀀시가 모듈레이션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쉐이프에서 이 파형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. 파형은 이렇게 이 기본 파형들과 노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듈레이션 양은 옆에 있는 이 어마운트를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. 예로 이 정도 값을 줘봤을 때 현재 선택해준 파형이 지금처럼 사인파라면 이렇게 이 타겟으로 지정된 프리퀀시 노브가 이 사인파 모양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.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방금처럼 필터가 열리는 소리, 이 필터가 열리는 소리가 사인파가 최대값에 도달하는 지점일 거고, 방금처럼 닫혔던 소리가 이렇게 이 사인파의 최저값에 도달할 때이겠죠. 이런 식으로 이 사인파 모양에 맞춰서 모듈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때 이 사인파의 반복 주기를 빨라지게 하고 싶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 이유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, 디지털 파형은 음이 높을수록,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. 이 LFO도 결국 오실레이터의 디지털 파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파수 값을 높여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른 모듈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 음표 모양을 클릭해서 박자 단위로도 이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예로 이런 톱니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모양 그대로 빠르게 커졌다가 천천히 감소할 것입니다. 그리고 예로 또 이런 펄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커진 후 유지했다가 다시 빠르게 감소한 후 다시 그 값을 유지할 거고요. 그러니 원하는 파형을 잘 선택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사인파를, 좀 더 딱딱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각이 져 있는 파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이 페이즈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 스핀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. 즉 이 LFO는 페이즈와 스핀 두 가지의 스테레오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우선 이 페이즈 같은 경우는 좌우 스테레오 채널의 이 오디오 파형의 오프셋 값을 서로 다르게 조절하는 기능인데요. 오프셋은 이 오디오 파형의 시작 지점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 이렇게 이 값을 올려주면 좌우의 모듈레이션 파형의 시작 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다른 사운드를 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180을 해준다면 LFO의 위상은 완벽하게 엇갈리게 됩니다.
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스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좌우 스테레오의 이 LFO의 재생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줍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레이트를 이 음역에서 이 박자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있던 이 스핀 모드가 사라지고 옵셋 기능이 생겨서 각 LFO의 시작 지점을 이 파형을 따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 체인 기능입니다. 이 사이드 체인 기능은 이 이펙터가 이 해당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 해당 트랙을 이펙팅을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. 아마 이 컴프레서 강좌를 보신 분들은 사이드 체인 기능을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오토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엔벨로프가 여기서 이 오디오 프롬으로 설정해준 트랙의 신호를 받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트랙의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주는 이 트랙이 연주될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.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랙이 연주될 때마다 이 엔벨로프가 작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 디스플레이 밑에 이 퀀타이즈 기능은 이렇게 켜주게 되면 프리퀀시에 걸린 모듈레이션이 이 비트 퀀타이즈 값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이펙터 강좌가 끝이 났는데요. 이 필터 기능 같은 경우는 이펙터뿐 아니라 신디사이저에서도 음색을 만드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. 그 대신 그만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선 이 음역에 대한 이해와 모듈레이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그래서 이 이펙터를 잘 다루고 싶으시다면 이 신디사이저나 에이블톤의 오토메이션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렇다면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